안녕하세요, 오핀입니다. 이번 조정장에 제가 회사를 몇 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오피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렛츠고. 요번에 이제 조정장에 오면서 회사를 몇 개 사려고 보고 있다가 좀 오더를 걸어놓은 회사도 있었어요. 근데 사진 회사는 딱 2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 먼저 넷플릭스를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에 만든 영상에서 제가 뭐 조정장이 오면 사야 되겠다, 하락장이 오면 사야 되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회사가 좀 비쌌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. 이제 비슷한 회사가 구글 있죠. 구글도 제가 원하는 선까지는 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글은 생각대로 떨어지진 않았어요. 근데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딱 보고 좀 사게 됐어요. 뭐 넷플릭스는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죠. 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는 한국에서도 제일 핫한 아마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다 아시는 오징어 게임 엄청나게 핫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넷플릭스에서 뭐 한국 콘텐츠가 흘러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나온 그 이제 좀비 학교 영화 그게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선 지금 2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져서 그냥 바로 사게 됐습니다. 떨어졌을 때가 굉장히 좀 확 떨어졌고 또 떨어질 기간이 얼마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세 보고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넷플릭스를 뭐 굉장히 자세히 뭐 이렇게 공부하고 산 게 아니라 몇 개 딱 보고 샀는데 그게 바로 딱 2가지를 보고 사야 되겠다. 딱 마음을 굳혔습니다. 첫 번째가 PER이었어요. 이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지? 사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본 게 PER입니다. Price per earning이죠.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가 한 31에서 2, 그 사이였고요. 제가 막 사야 되겠다고 오더를 넣었을 때가 그 다음 날이었는데 33에 샀습니다. 엄청난 거죠. PER이 33이다. 넷플릭스가. 제가 한 2년 전에 넷플릭스 살려고 막 봤을 때 PER이 그때가 200이었나 300이었나 그랬어요. 뭐 그때보다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지만 하여튼 이 PER이 33? 지금 오늘 찍는 날이 2월 1일인데 지금은 아마 PER이 한 40까지는 올라갔을 거예요. 확 떨어졌을 때 PER 33? 마음이 들었고요. 그 다음으로 본 게 성장률이에요. 뭐 여러 가지 보지 않았고 레비뉴가 3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넷인컴이 3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그것만 딱 찾아봤습니다. 딱 찾아봤을 때 레비뉴가 3년 동안 23%씩 올라갔어요. 1년에 23%의 성장. 거의 뭐 성장주라고 봐야죠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제 마음을 딱 굳힌 게 바로 넷인컴의 성장률이었습니다. 3년 동안 넷인컴이 성장한 게 61%예요. PER 33. 성장률, 넷인컴, 돈 버는 거 1년에 61% 그냥 바로 샀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 딱 보고 딱 사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이 회사가 어떤지 좀 더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기를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. 그 떨어진 이유가 어닝이 나오고 돈 버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구독자 수, 서브스크라이버가 굉장히 좀 기대치보다 못 미쳐서 주가가 떨어졌어요. 이거 보시면 거의 뭐 45조, 45빌리언 달러가 확 날라갔습니다. 그 이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브스크라이버가 낮았기 때문이에요.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서브스크라이버가 한 350만 명이 적었어요. 3.5 밀리언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만큼의 숫자가 적었어요. 서브스크라이버가. 아무래도 그거는 요즘에 뭐 디즈니 플러스도 핫하고 훌루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막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일 많이 떨어진 이유 이 어닝이 나오자마자 한 20%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자가 생각보다 3.5 밀리언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컨텐츠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핫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
저번에 나온 뭐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뭐 한국 콘텐츠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류기 때문에 더 커가지 않을까.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만드는 돈이 미국 콘텐츠 만드는 돈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 같고, 그렇게 된다면 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구독자가 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더 많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.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제 생각이에요. 그리고 돈 룩업 같은 그 영화,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인데요.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, 넷플릭스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든다. 그래서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. 뭐 하여튼 구독자는 좀 적게 나왔어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가 221.8 밀리언 사람들이 있대요. 이거는 2억 2018만 명의 구독자들이 있는 거예요.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렸어요. 좀 14불 정도 하던 게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16불 정도, 한 2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. 그러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. 몇 천억이 그냥 갑자기 다달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. 그걸로 이거 끊어야지, 넷플릭스 안 볼래, 이런 사람이 없고,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뭐 인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스페니쉬, 그리고 한국 컨텐츠, 일본 컨텐츠, 뭐 하여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 온라인 컨텐츠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최고로 달릴 것 같아요. 하여튼 고맙게도 많이 떨어져줘서 이 어닝과 겹쳐서 지금 테크주가 완전 떨어지는 조종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. 최고치가 700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산 가격이 375불에 샀으니까 거의 반토막에서 조금 위에 샀습니다. 제가 산 날짜가 1월 28일이고 사자마자 제 채널에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. 조금 샀다고. 빨리 좀 파이낸셜을 볼게요. 이제 제일 먼저 볼 거는 좀 아까 제가 딱 보고 골랐던 그로스입니다. 그래서 성장률 보시면 레비뉴가 3년 동안 1년에 23%씩 올랐어요. 오퍼레이팅 인컴은 56%, 1년에. 그리고 넷 인컴은 61%, 그리고 EPS도 61%.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거는요. 리턴 온 에셋은 한 12% 정도 되고요. 리턴 온 에퀴티는 38%. 그리고 인베스트 캐피털로 보게 되면 18% 정도, 그리고 넷 마진은 17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로스가 굉장히 좋아요. 이제 레비뉴를 보게 되면요. 레비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오르죠. 2019년도에는 20빌리언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9빌리언. 그리고 넷인컴을 보시게 되면 완전 돈 버는 게 2019년도에는 1.87 빌리언 달러였는데 2021년도에는 5.12 빌리언, 뭐 거의 3배. 이제 밸런스 쉿을 좀 보게 되면요. 다른 건 안 보고요. 뭐 에셋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안 보고요. 제가 이 회사를 볼 때 조금 눈여겨본 게 이제 빚진 거예요. 뎃을 보시게 되면 뎃이 2019년도에는 14 빌리언, 14.7 빌리언, 2020년도에는 16 빌리언, 그리고 2021년도에는 좀 줄어요. 그래서 15.39 빌리언. 그래서 이 뎃을 15빌리언에서 16빌리언 사이로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돈을 많이 빌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딱 하고 있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나쁜 게 캐시플로우예요. 캐시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딴 건 안 보고 프리 캐시플로우만 좀 보시면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3.14 빌리언 달러였어요. 근데 2020년도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돌렸죠. 그래서 플러스 1.93 빌리언. 근데 2020년도에는 돈을 많이 더 빌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, 2021년도를 보시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0.13 빌리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아주 대단하게 좋은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뎃을 줄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다. 이제 이 모닝스타에서 넷플릭스가 2스타예요. 그러니까 조금 비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닝스타에서 페어 발류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모닝스타에서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의 페어 발류는 305불입니다. 솔직히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지금 P 레이쇼가 40이거든요. 좀 아까 보셨듯이.
이제 베이직 파이낸셜 잠깐 보시게 되면요. 넷플릭스가 지금 가격이 457불이에요. 좀 많이 올랐죠. 제가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좀 사고 떨어지면 더 살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. 어쨌건 근데 마켓 캡이 지금 202빌리언 달러예요. 돈 버는 게 엄청나니까 마켓 캡 괜찮습니다. 근데 P가 보시면 지금 40입니다. 프라이스 퍼 어닝이 40인데 왜 모닝스타에서는 가격을 305불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모닝스타에서 생각했을 때 괜찮은 P 레이쇼가 한 30이다 라고 잡아놓은 거거든요. 그게 저는 조금 그래요. 이 모닝스타도 지금 넷플릭스를 서브스크라이버로만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.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서브스크라이버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 성장에만 지금 굉장히 좀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. 뭐 페이스북 생기고 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 위에 틱탁이나 모든 회사들이 이제 돈 버는 것보다는 지금 서브스크라이버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쓰고 있는지 그거에 더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월가가. 하지만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넷플릭스 같이 등치가 커졌다면 지금 뭐 아마존 볼 때 아마존 프라임 몇 명이 해요? 이것도 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아마존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지금 아마존 쓰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모르겠어요. 그래서 넷플릭스를 좀 페어 발리가 좀 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수치를 좀 볼 텐데요. 이 뭐 PER이나 아니면 프라이스 포 세일이나 그게 5년 에버리지랑 얼마나 비교해서 지금 싼지 좀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먼저 PER을 볼게요. 지금 프라이스 포 어닝이 여기로 봤을 때 5년 에버리지가 137이에요. 근데 지금이 38, 이제 모닝스타에서는 38로 잡고 있죠. 근데도 뭐 왜 페어 발류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쌉니다.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그 돈 버는 거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. 프라이스 퍼 세일을 볼게요.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지. 그걸 보면 5년 에버리지가 9.17이에요. 근데 지금이 6.5 싸죠. 그리고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를 보는데 캐시플로우는 보시면 2019년도, 2018년도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였고 지금도 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다. 왜냐하면 캐시플로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돈 도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5년 에버리지가 194고 지금은 495입니다. 프라이스 포 북을 볼게요. 5년 에버리지는 24.5예요. 근데 지금은 11.96. 근데 이런 회사는 프라이스 포 북이 그렇게 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드라마가 재밌는데 이 드라마를 갖고 있는 게 넷플릭스라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되냐, 북발류가 뭐냐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코카콜라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코카콜라도 안 나오겠다. 그 이름값 때문에. 어쨌건 조금 잡기 힘들죠.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몇천억이다, 어떤 사람은 뭐 몇백억이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어서 북발류가 얼마냐 요거는 조금 저는 뭐 회의적으로 봅니다. 이걸 어떻게 정할까? 어쨌건 5년 에버리지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싸다.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라서 조금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려고 돈을 좀 아껴놨어요. 그래서 사고 싶은 만큼 사지는 못했어요. 근데 갑자기 뭐 이틀 만에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근데 또 모르죠. 뭐 일주일 후에 또 확 떨어질지. 이번에 조정장이 왔습니다. 그래서 좀 마음도 안 좋고 이렇게 어카운트를 볼 때마다 돈이 내려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죠. 하지만 또 새로운 회사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성투하시고요.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